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농경 문화를 유지해왔죠. 그만큼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농경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학자들은 평가하는데요. 그 증거가 울산에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춥지만 내일이 벌써 입춘이래요. 벌써 이렇게 따뜻한 봄이 올 생각을 하니까 저는 설렙니다. 그렇죠. 네. 근데 입춘이 됐다고 해서 꼭 따뜻해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은 봄이죠. 이 시기가 되면은 사람들, 특히 우리는 옛날에 농경사였기 때문에 입춘이 되는 순간 엄청나게 바빠져요. 이 입춘에 딱 맞는 곳이 울산에 있어요. 어디예요? 바로 약사동인데, 이 약사동은 우리 울산의 오래된 농경문화뿐만이 아니고 이 동아시아를 전체를 봐서도 아주 중요한 농경문화의 유산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저도 약사동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했는데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혁신 도시로 조성되고 또 공공기관이 이전돼서 오거나 아니면 주거생활 인프라가 확충돼서 앞으로가 기대되는 곳이잖아요. 공부 많이 했네요. 이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농경문화의 유산이 발견됐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약사제방인데 오늘 바로 그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 가보시죠. 네, 가봅시다.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비옥한 땅이 펼쳐져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있는데요. 그 흔적이 약사동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약사동은 약이 많아서 약사동인가요? 거의 한 60~70%는 맞춘 것 같아요. 오. 네. 이 약사동이라는 이름이 이제 조선시대 1760년대쯤에 영조시대의 문헌에 이제 기록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내약, 외약 이런 마을이 안팎으로 두 개가 형성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약수가 흘러가는 좋은 마을이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약사천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됐겠죠. 그리고 이 마을은 황방산을 기점으로 해서 쭉 펼쳐지는 하물산 자락까지 평평하게 구렁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좋은 물이 흘러내리는 곳, 이러니까 사람 살기가 가장 좋은 곳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름이 약사 이렇게 불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좀 어때요? 지금은 여기 와서 보니까 옛날 마을 느낌 전혀 없잖아요. 네. 2007년, 2008년부터 이제 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새롭게 택지가 완전히 닦였고 옛날의 흔적은 약사샘이라든지 청동기 유적이라든지 덧널 무덤이라든지 유구 유적을 발굴한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옛날의 모습과 현대의 모습이 공존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곳에 이제 자리 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물이 되게 달고 또 특별하대. 그래서 이 약사천에서 나오는 물은 피부병이 되게 좋대요. 또 이 물이 흘러내려가면 동천강 쪽으로 해서 이제 태화강 쪽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농경지가 쫙 형성되어 있거든. 거기서 나오는 작물들, 특히 배추, 참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명했고 울산 큰액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질 만큼 여전히 약사천, 약수 이쪽의 어떤 풍광이나 아니면 물산 이런 것들 남아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적하고 고즈넉한 약사동의 1400년 전은 지금과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2000년대 이후 발견된 유적과 유물이 고대 약사동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남아있죠. 있나요? 보통 이제 유적과 유물이 많이 나오는 곳에 가보면 아주 오래전, 예를 들어 청동기 시대라든지 뭐 신석기 시대라든지 특별한 시대에 분포했던 흔적들은 남아있고 그 이외에는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약사 제방 유적 같은 경우에는 청동기 시대 유적부터 통일신라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져 오는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드러났거든요. 우리가 보통 울산에 사람들이 어느 시기부터 많이 살고 있었느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보통 방구천의 양각화, 시남의 바닷가 해안 이야기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륙 깊숙이에도 청동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 흔적이 그대로 다 드러났다.
보통 보면 1960년대, 70년대 아니고 이건 2000년대에 드러났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드러난 유적이라서 이게 이제 제대로 다 알려지진 않았죠. 그렇지만 점점 발굴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약사 제방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구나. 그리고 문화를 읽었구나.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는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제방과 저수지를 축조하며 물을 다스리는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데요. 그 중심에 약사동에 한 유적이 있었습니다. 지하 벙커 같은 여기는 어디예요? 지하 벙커처럼 보이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약사 제방 유적 전시관인데 이곳이 이제 지난 2009년, 2010년 이쯤에 여기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발굴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엄청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집단 주거시설, 그러니까 울산형 집자리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곳에서 많이 나왔고 또 석관과 목관이 결합되어 있는 그 무덤들이 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옛날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구나. 특히 이곳은 옛날부터 부평, 평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아주 평탄하고 부를 창출할 수 있고 평화로운 곳, 또 굉장히 풍요로운 곳 이런 곳으로 인식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유적이 발굴됐던 거죠. 이거는 옛날에 그냥 무덤이나 이런 게 아니고 좀 특별한 거야. 그래서 문화재위원들이 급하게 내려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곳은 1500년 전의 제방이다. 제방은 뭐냐면 물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옛날에 제왕, 왕들이나 아니면 관리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농경사였기 때문에 물을 다스리는 거. 그걸 치수라고 하거든요. 그 흔적이 1500년 전 것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 제방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존치 결정을 내려가지고 2010년도부터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서 2017년에 제대로 된 이 제방이 완성됐는데 이 제방이 특별한 건 뭐냐면 이 동아시아권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제방을 이렇게 유적 전시관으로 원형을 그대로 해서 보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울산에 이런 유적, 제방 유적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 흔적이 바로 이 유적 전시관입니다. 제방은 물밑에 잠겨 있는 경우가 많아 형태를 알 수 없는 게 대부분인데요. 약사동 제방유적 전시관에서는 선조들의 빛나는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흙으로 된 벽처럼 보이는데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제방이에요. 2400년 전에 만들어진 제방을 이렇게 단면으로 쫙 잘라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제방을 만들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실제 제방은 이것이 이제 계속 이어져서 한 155m 정도를 이어 놓은 거죠. 높이가 지금 아파트 한 4층 정도, 11, 12m 정도 되는 이런 규모를 가진 제방인데 약사천이라는 천이 흘렀거든요. 이 천이 흐르는 중간쯤 부분에 제일 좁아지는 부분에 뚝을 만들어가지고 제방을 딱 쌓은 거죠. 이걸 1400년 전에 이런 기술을 가졌다는 거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그 1400년 전에 쌓았던 제방이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다는 건 거의 기적이죠. 지금은 콘크리트도 있고 여러 가지 공법들이 철근도 있고 많으니까 뭐 이렇게 뚝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은 거잖아. 그런데 1400년 전에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저 밑쪽에 조개 껍데기 폐각류들이 막 있거든요. 밑을 다질 때는 조개, 특히 여기 굴껍데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 굴껍데기를 비롯한 폐각류들을 진흙하고 섞어가지고 깔았다. 이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냐면 울산이 동해 바다하고 인접해 있고 동해 바다가 상당 부분 옛날에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이 제방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좀 상층부로 올라가니까 이건 또 다른 것들이 나타나요. 어떤 거냐면 나뭇가지, 나뭇잎, 집 이런 것들이 식물성 이런 게 많이 섞여 있거든요. 굉장히 단단하고 응집력이 강해가지고 잘 부서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제방 샀는데
독특하게 사용됐던 공법이다. 그래서 부역공법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동아시아의 어떤 둑을 쌓는 독특한 토목 기술 이런 걸로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건 약사제방만의 차별점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차별성이라기보다는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이렇게 실증할 수 있는 형태로서 고스란히 남아있는 아주 독보적이고 독창적이고 유일한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삼국시대에 이미 상당한 수준이었는데요. 당시 전국적으로 수많은 제방을 쌓을 만큼 독보적인 기술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제방은 왜 필요한 거예요? 제방은 이제 물을 막아내는 거, 방제용이 있고 하나는 저수, 물을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두 개인데 이제 약사 제방 같은 경우에 저수 기능을 하는데 왜 저수 기능하는 제방이 필요하냐면 울산 같은 경우에도 기록에 보면 여지도서라든지 이런 게 학성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제방이 한 46개 정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많은 제방을 만들었던 이유는 물이 그만큼 필요했다는 거죠.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필수적인 게 뭡니까? 바로 물이거든요. 그래서 1500년 전에 이런 그 물을 가두는 시설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제방 기술이 자꾸만 발달했고, 그 발달한 제방 기술의 백미가 바로 이 약사 제방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제방이 되게 중요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전국에 흔적이 많이 남았겠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제방에 관한 기록이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그 삼국사기의 기록에 보면 둘레가 1800보나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그 어떤 제방이 있었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김제의 벽골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흔적이 제대로 드러나 있는 실물로서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후에 수많은 문서에서 제방에 관한 기록들이 나오는데 약 6천여 개의 제방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부분으로 드러나는 흔적들은 있지만 제대로 된 온전한 모습의 제방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었거든요. 울산 혁신도시 공사를 하면서 바로 이 약사 제방이 드러났죠. 그래서 바로 실물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 1400년, 1500년 전의 제방의 모습들을 지금 열심히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을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다스린다는 말이 있는데요. 가뭄이 들면 임금의 책임으로 여길 만큼 물 관리에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었습니다. 약사제방 유적은 왜 중요한가요? 이 유적이 중요한 이유는 동아시아는 옛날부터 농경문화인데 이 동아시아의 농경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치수거든요. 물을 다스리는 건데 물을 다스리는 흔적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제방이거든. 중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일본에서나 그런 게 잘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 신라의 기술, 백제의 기술이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저수조다라는 이런 게 남아있거든요. 그 남아있는 것과 울산 약사 제방이 발견돼서 약사 제방과 또 중국 쪽에 있는 제방 문화 이런 걸 연결해가지고 세계 문화유산급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학자들이 할 정도로 굉장히 실증적인 자료로서 중요하다. 그 정도로 이제 이 고대 아주 오래된 시절의 제방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위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울산실록에서 약사제방 유적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울산이 이제 지난해부터 어떤 세계 문화유산의 도시로서 뭐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데 방구천의 안각화 말고도 울산이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고대의 문화유산들이 참 많거든요. 그 중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드물게 나타나는 제방유적이 울산에 있다. 그 울산에 있는 제방유적이 무려 1500년 전에 우리의 치수 능력을 과시하던 그런 흔적이다. 그리고 부역공법이라는 독창적인 토목공법을 이용해서 만든 제방이라. 그것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바로 이 약사 제방을 통해서 울산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화자산 제대로 발견하고 잘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과학기술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방학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찾아와 주십시오.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삶과 문화를 이어온 유산, 약사동 제방유적입니다.